이지은은 장례식장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검은 상복 차림의 그녀는 주변의 부산함 속에서도 마치 투명인간처럼 고요했다. 공기 중에는 백합 향과 진한 향 냄새가 섞여 있었고 간간이 터져 나오는 흐느낌이 묵직한 정적을 갈랐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멍하니 창밖을 응시했다. 창밖으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빗줄기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며 뿌연 얼룩을 만들었고 그 얼룩 뒤로 흐릿한 세상이 펼쳐졌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지낸 먼 풍경을 바라보는 듯 아득하고 깊었다. 슬픔보다는 깊은 공허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그녀의 귓가에 끊임없이 울렸다. 똑, 똑, 똑. 마치 그녀의 텅 빈 일상을 상징하는 듯 단조롭고 느렸다. 옆 테이블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차가운 식은 국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국을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고 손목을 살짝 들었다. 소매 아래로 언뜻 보이는 작은 흉터가 그녀의 가는 손목에 길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상처였지만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선명했다. 그 흉터는 단순한 피부의 흔적이 아니었다. 잊히지 않는 기억,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였다. 이곳은 그녀의 본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장례식이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서울경찰청 특공대 소속의 여성 경찰관 이지은이었다. 계급은 경사. 하지만 오늘 그녀는 직무를 떠나 개인적인 조의를 표하러 온 것이었다. 몇 달 전 그녀가 해결했던 강력 사건의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의 장례식이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그 가족은 여전히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이지은은 그들의 슬픔에 작은 위로나마 보태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넬 용기가 없었다.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감정은 깊숙이 가두어 버리는 것이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다. 이지은 경사님 오셨네요. 나직한 목소리가 그녀를 현재로 불러들였다. 고개를 들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김태수 경감이었다. 그는 이지은의 직속 상사는 아니었지만 몇몇 위험한 합동작전에서 그녀와 함께했던 동료였다. 김태수는 이지은을 보며 살짝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곳에서 뵙다니 의외네요. 피로하실 텐데 쉬시지 그러셨습니까? 이지은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별 말씀을요. 도리상 와야 할 곳입니다. 김태수는 그녀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녀의 눈빛에서 읽히는 미묘한 기운을 감지했다. 이지은은 다른 여경들과는 달랐다. 아니, 다른 모든 경찰관들과 달랐다. 그녀의 몸짓에는 군인 특유의 절제된 힘이 느껴졌고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우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었다. 특공대원으로서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숨겨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았다. 김태수는 가끔 그녀가 위기 상황에서 보이는 초인적인 반응 속도와 판단력에 놀라곤 했다. 마치 일반적인 훈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타고난 본능 같았다. 그는 그녀의 뒤로 보이는 흉터에 무심코 시선이 닿았지만 이지은은 재빨리 소매를 내려 가렸다. 혹시 괜찮으세요? 안색이 별로 좋지 않으신데. 김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지은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네, 괜찮습니다. 경감님도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짧게 답하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김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어떤 종류의 벽을 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 같다고나 할까. 어딘가 홀로 견디는 듯한 외로움이 그녀에게서 풍겨져 나왔지만 그 외로움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 같았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왔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대여섯 명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쾌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탐욕스럽고 오만했다. 그들의 등 뒤로 번뜩이는 문신이 드러났다. 한눈에 봐도 조직폭력배임을 알 수 있었다. 야, 이 개자식 네가 뒤지면 다냐 돈은 누가 갚아?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그는 머리가 짧게 깎여 있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사람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장례식장의 엄숙함은 순식간에 깨졌고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지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평소라면 즉시 제지했을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지금 사복 차림의 일반 시민으로서 이곳에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잠시 전까지도 자신 안에 깊은 슬픔과 싸우고 있던 참이었다. 깡패들은 마치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만하게 행동했다. 그들은 망자의 영정사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고 유족들에게 거칠게 돈을 요구했다. 망자의 아내로 보이는 여인이 흐느끼며 그들에게 애원했지만 깡패들은 비웃기만 할 뿐이었다. 아줌마, 여기서 울고불고 해봐야 돈이 나오냐. 빨리 돈 내놔. 안 그러면 이 장례식장 내가 엎어버릴 거야. 우두머리 깡패, 즉 최민호, 일명 독사라 불리는 자가 낄낄대며 여인의 뺨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여인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자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 혼란 속에서 문득 한 어린아이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깡패 하나가 망자의 아들과 딸로 보이는 어린 남매에게 다가가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린 것이었다. 아이스크림은 바닥에 뒹굴며 뭉개졌다. 아이는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고 소녀는 오빠를 감싸며 깡패를 노려봤다. 그 순간 이지은의 눈빛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영상이 있었다. 과거의 끔찍한 기억. 바로 그녀가 짊어진 깊은 상처의 근원. 그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을 깨뜨릴 순간이 온 것이다. 그녀의 시선은 깡패들을 향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본능적인 분노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억압되었던 정의감,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피어났다. 손목의 흉터가 마치 욱신거리는 듯했다. 깡패들이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이지은은 천천히 그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조용해서 아무도 그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녀는 소리 없이 그들 뒤로 다가갔다. 이 멈춰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 목소리는 시끄럽던 장례식장의 소음을 단번에 뚫고 들어갔다. 깡패들은 일제히 그녀를 돌아봤다. 최민호의 눈에 조롱의 빛이 스쳤다. 그는 그녀가 경찰 제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봤다. 오호라 짭새, 나으리 납셨네. 여기가 어디라고 깝죽거려 내까짓게 감히 우리한테 명령질이야. 깡패 새끼들 조용히 시키는 것도 못하면서 어디서 훈계를 하려 들어. 꽃뱀 같은 년이. 최민호는 비열하게 웃으며 이지은을 향해 침을 뱉듯이 말했다. 그의 눈은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지은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성적인 모욕을 던졌다.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김태수 경감은 이지은을 향해 다가가려 했지만 이지은은 눈빛으로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최민호의 시선을 똑바로 응시했다. 여기는 망자를 추모하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당신들의 추악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최민호가 이지은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는 그 순간 이지은의 몸이 번개처럼 반응했다. 마치 물결이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강철처럼 단단하게. 그녀는 상체를 살짝 틀어 최민호의 손길을 가볍게 흘려보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빨라서 마치 최민호의 손이 허공을 가른 것처럼 보였다. 당황한 최민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나약한 계집의 경찰관은 완전히 다른 상대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이지은은 한 발자국 물러섰지만 그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경고합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차분함을 넘어 냉기마저 서려 있었다. 최민호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했는지 낄낄대며 비웃었다. 체포 웃기는 소리내까지 께 뭘 할 수 있는데 혼자서 우리를 다 상대하겠다고 주제를 알아라. 계집아. 그는 옆에 서 있던 건장한 부하 2명에게 눈짓을 보냈다. 야, 저 계집애 끌어내. 2명의 깡패가 으르렁거리며 이지은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팔을 휘둘러 그녀를 잡으려 했다. 장례식장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김태수 경감은 무심코 지은씨 하고 소리쳤다. 그는 곧바로 달려들 준비를 했지만 이지은의 다음 행동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첫 번째 깡패가 주먹을 휘두르자 이지은은 거의 보이지 않는 속도로 몸을 숙였다.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고 그 반동으로 깡패는 잠시 균형을 잃었다. 그 순간 이지은은 오른팔을 뻗어 깡패의 손목을 잡고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비틀었다. 깡패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이지은은 그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그를 몸의 중심축으로 삼아 빙글 돌렸다. 마치 춤을 추추듯 우아한 동작이었지만 그 결과는 잔혹했다. 깡패는 자신의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옆에 있던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혔다. 큰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의 꽃병과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깡패는 그대로 고꾸라져 잠시 정신을 잃었다. 두 번째 깡패가 칼을 꺼내들고 달려들었다. 칼날이 번쩍이는 순간 이지은의 눈빛이 살기 샤치를 띄었다. 그녀의 몸은 마치 훈련된 야수처럼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몸을 낮춰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왼발을 들어 깡패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따 하는 소리와 함께 칼은 바닥에 떨어졌다. 이지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깡패의 팔을 잡고 돌려 관절을 제압했다. 깡패는 고통에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다. 이지은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연결되었고 단 1초도 지체되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방금 전까지 무서운 존재였던 깡패 2명이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이지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주변을 스캔하듯한 날카로운 눈으로 훑었다. 그녀의 움직임, 기술, 그리고 압도적인 힘은 일반적인 경찰 훈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특수부대, 그것도 최정예 부대의 특전사만이 가질 수 있는 정교함과 효율성이었다.
김태수 경감은 턱이 빠질 듯이 놀랐다. 그는 그녀가 특공대원으로서 뛰어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녀의 움직임은 교본에 나오는 동작 그 이상이었다. 마치 수십 년을 실전에서 단련된 전사의 몸놀림 같았다. 그는 문득 이지은의 인적 사항에서 보았던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문구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숨겨진 과거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폭발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 쪽에 서 있던 또 다른 남자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흥미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박성철, 일명 민머리라 불리는 조직의 중간 보스였다. 그는 최민호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조직의 인물로 마침 아는 사람의 조의를 표하러 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다. 박성철은 이지은의 움직임을 꼼꼼히 지켜봤다. 그녀의 정교한 무력화 기술과 상대를 제압하는 본능적인 감각은 그를 전율하게 만들었다. 저 계집애, 보통이 아닌데. 박성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탐욕스러운 빛으로 번뜩였다. 그는 이지은을 자신의 조직에 끌어들이거나 최소한 최민호를 제거하는 데 이용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최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자신의 부하들이 저렇게 쉽게 제압당하다니. 그것도 여경에게 그의 자존심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개 같은 년이 감히 어디서 건방지게. 최민호는 손에 잡히는 대로 식탁 위 뼈다귀 국그릇을 집어 이지은에게 던졌다. 이지은은 몸을 비틀어 그릇을 피했다. 국물과 뼈다귀가 벽에 부딪혀 엉망이 되었다.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은 더욱 혼비백산하여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최민호는 남아있는 다른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뭐해? 전현 당장 죽여버려. 내 알바 아니야. 죽이든 살리든 내들 마음대로 해. 3명의 깡패가 한꺼번에 덤벼들었다. 한 명은 의자를 휘둘렀고 다른 한 명은 주먹을 날렸으며 마지막 한 명은 이지은의 뒤를 노렸다. 이지은은 마치 여러 개의 눈을 가진 듯 모든 공격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의자를 피하며 발로 걷어차 의자를 휘두르던 깡패의 무릎을 강타했다. 깡패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동시에 그녀는 몸을 돌려 뒤에서 들어오는 주먹을 맞고 상대의 팔을 꺾어 역관절로 제압했다.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하여 마치 안무를 보는 듯했다. 3번째 깡패는 이지은이 앞에 2명을 상대하는 틈을 타 뒤에서 달려들어 그녀의 목을 조르려 했다. 하지만 이지은은 그의 움직임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앞에 깡패를 제압한 채 다른 손으로 뒤에서 오는 깡패의 팔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의 팔을 자신의 몸통에 감아 힘껏 당겼다. 깡패는 이지은의 등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크게 부딪혔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숨이 막히는 듯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6명의 깡패 중 5명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거나 팔이 꺾인 채 움직이지 못했다. 이지은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최민호를 응시했다. 그녀의 옷깃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거칠어지지 않았다. 최민호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지은이 평범한 경찰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기술은 그가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조직원보다도 압도적이었다. 마치 인간 병기를 마주한 듯한 기분이었다. 내년 정체가 뭐야? 최민호는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이지은은 대답 대신 한 발짝 그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조용했지만 위협적이었다. 최민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의 등은 벽에 닿았다.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이지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은 최민호의 눈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공무집행방해, 폭행, 그리고 재물손괴죄로 현행범 체포될 겁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냈다. 최민호는 마지막 발악으로 이지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주먹을 휘둘렀지만 이지은은 그의 공격을 쉽게 피하며 그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는 정교한 기술로 그의 팔을 등 뒤로 꺾고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눌러 바닥에 제압했다. 으악! 최민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이지은은 단단한 손길로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찰칵 하는 소리가 울렸다.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김태수 경감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다른 경찰들에게 소리쳤다. 모두 체포해, 부상자 확인해. 장례식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제 공포 대신 경외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지은을 바라봤다. 그들은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다. 여경, 특공대, 대단하다. 최민호는 바닥에 엎드린 채 분노와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이를 갈았다. 이지은, 내년 정체가 뭔지 밝혀내고 말 거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다. 그의 눈에는 깊은 증오와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그는 그녀가 777 특수임무대대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만약 알았다면 그의 복수심은 훨씬 더 큰 공포로 변했을 것이다. 한편 박성철은 숨겨진 곳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지은의 모든 움직임을 녹화했다. 그의 입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이지은, 재미있군. 아주 재미있어. 저런 여자를 가지고 놀 수 있다면 나의 적수. 최민호는 이제 끝났어. 그는 곧바로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저 여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최민호 저 새끼, 이번 일로 완전히 밟아버릴 기회를 찾아라. 이지은은 수갑을 찬 최민호를 경찰들에게 인계했다. 그녀는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봤다. 바닥에 쓰러진 깡패들, 놀란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고맙다는 듯 눈물을 흘리는 망자의 아내. 그녀는 그들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장례식장 한 구석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요함이 감돌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작은 파동이 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짊어진 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듯 손목의 흉터를 가볍게 매만졌다. 그녀의 본능이 다시 깨어났고 세상은 이제 그녀를 더 이상 가만두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다. 최민호는 경찰서 유치장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이를 갈았다. 그의 눈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이글거렸다. 여경 한 명에게,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처럼 제압당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그는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는 것을 느끼며 이지은의 이름을 되뇌었다. 이지은, 이지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그는 조직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이대로는 조직 내에서도 자신의 입지가 위험했다. 최민호는 이를 복구하고 이지은에게 복수하기 위해 광기 어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해 이지은의 신상을 캐내게 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단순한 특공대 출신이 아니라 군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정예 중에 최정예,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이라는 것. 인간 병기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최민호의 심장은 일순간 공포로 얼어붙었다. 하지만
이내 그 공포는 더욱 맹렬한 광기로 변했다. 자신을 이토록 철저히 짓밟은 자가 고작 계집애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폭발한 것이다. 하하하 7묘궁7. 그래서 더 개같이 밟아줘야 하는군. 그는 비릿하게 웃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며칠 후 이지은은 평소처럼 한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노인들과 아이들을 돕는 곳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르신들의 잔잔한 이야기가 어우러져 언제나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이 넘치는 곳이었다. 이지은에게 이곳은 자신의 딱딱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숨통을 트는 작은 안식처와도 같았다. 특히 그녀는 늘 말없이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 것을 지켜보곤 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볼 때면 그녀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오래된 상처가 희미하게 남아 아물어가는 듯했다. 그녀는 복지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봤다. 그때였다. 갑자기 복지관 전체에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으악 살려줘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1층 현관문이 부서지며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총기와 흉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지은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감쌌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움직이지 마 모두. 손들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인질이다. 최민호였다. 그는 복수의 칼을 갈고 이곳에 나타난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잔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지은을 노려보며 섬뜩하게 말했다. 이지은 경사님 잘 지내셨나? 네가 아끼는 사람들이라고 들었는데 오늘부터 아주 지옥을 맛보게 될 거다. 최민호는 복지관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그는 직원들을 위협하고 노인들을 벽으로 밀쳤으며 울부짖는 아이들에게 총구를 겨눴다. 이지은은 아이들을 뒤로 숨긴 채 최민호를 노려봤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녀는 최민호가 왜 하필 이곳을 선택했는지 직감했다. 이곳은 그녀에게 소중한 공간이자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상징하는 곳이었다. 당장 이 짓을 멈춰요. 인질극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지은이 단호하게 소리쳤다. 최민호는 비웃었다. 해결책 하하. 나는 해결책 따위 필요 없어. 그저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을 뿐이야. 그리고 내 놈이 707 출신이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지. 그래, 이제야 좀 상대를 제대로 만난 기분이 드네. 내까짓 게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오늘 직접 확인해 주마. 그때 최민호의 부한 한 명이 무정의를 들고 말했다. 보스, 경찰이 복지관을 포위했습니다. 김태수 경감이라는 놈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최민호의 눈이 번뜩였다. 그래, 김태수 그 새끼도 왔겠다. 아주 볼만하겠군. 이지은 내년이 도망칠 곳은 없다. 경찰 특공대가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동안 이 안에서 내가 너를 직접 상대해주마. 그는 능글맞게 웃으며 덧붙였다. 경찰에 메시지를 보내. 1시간 안에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10분마다 인질 1명씩 죽이겠다라고. 그리고 이지은이 내게 잡혔다고 전해라. 그럼 김태수 그 새끼가 더 미치겠지. 이지은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외부와의 모든 통신이 차단되었다. 그녀는 이곳에 갇힌 채 이 무시무시한 상황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복지관 내부에는 최민호 일당 10여 명이 총과 칼로 무장한 채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인질들은 40명이 넘었다. 대부분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었다. 그녀는 이들을 보호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의 뇌리에 과거의 악몽이 스쳐 지나갔다. 707 특수임무대대 시절 그녀가 참여했던
실패한 인질 구출 작전. 그 작전에서 그녀는 눈앞에서 동료를 잃었고 무고한 인질들을 지키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평범한 삶을 살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제 그 악몽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협하며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이다. 안 돼. 절대로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는 없어. 이지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흉터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욱신거렸다. 그것은 그녀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흔적이었다. 복지관 외부에서는 김태수 경감이 상황실에서 초조하게 무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복지관 주변은 이미 경찰 특공대원들과 진압 차량으로 가득했다. 김태수는 무정이 너머로 최민호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 이지은이 복지관 안에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을 듣자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이지은 경사님이 인질로 잡혔다고요. 말도 안 돼. 분명 안에 무장한 특공대원들이 몇 명 더 있을 겁니다. 김태수가 소리쳤다. 하지만 최민호는 비웃듯이 대답했다. 하하, 다른 특공대원은 이미 제압했다. 그리고 이지은 그 계집애. 내 놈들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처리해 줄 테니 기대하라고. 김태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이지은의 비범한 능력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는 총으로 무장한 전문 깡패들이었다. 게다가 인질이 너무 많았다. 그는 이지은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 상상하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젠장 지은 씨, 제발 버텨줘. 그는 마른 세수를 하며 초조하게 복지관 건물만 응시했다. 한편 복지관 건너편 빌딩 옥상에서는 박성철이 망원경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가 복지관 내부에 몰래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하하하, 최민호 저 새끼 제 무덤을 파고 있군. 이지은이 샤킬칠 출신이라는 걸 알면 저렇게 겁대가리 없이 굴지 못할 텐데. 박성철은 이지은의 과거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최민호와 이지은의 충돌을 즐기며 이 기회를 통해 최민호를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보스, 저 여경이 정말 그렇게 강합니까? 저 많은 깡패들을 혼자 상대할 수 있을까요? 박성철의 부하가 물었다. 박성철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강하고 말고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이야. 혼자서 한 부대를 상대할 수 있다는 소문도 있지. 최민호, 저 멍청한 새끼는 자기 발로 지뢰밭에 들어간 거야. 두고 봐라. 오늘 저 안에서 피바람이 불 테니. 그는 이지은이 최민호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다. 복지관 내부. 이지은은 아이들을 안심시킨 후 주변을 둘러봤다. 1시간, 10분마다 인질 1명. 시간은 그녀를 압박했다. 깡패들은 건물 곳곳에 퍼져 인질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형을 파악하고 깡패들의 배치와 인질들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하며 머릿속으로 최적의 탈출 및 제압 경로를 그려나갔다. 707에서 훈련받았던 모든 지식과 경험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시뮬레이션 되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고 심장은 전투를 앞둔 전사처럼 고동쳤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모두가 죽는다. 이지은은 다시 한번 손목의 흉터를 꽉 움켜쥐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결연한 눈빛으로 어둠이 깔린 복지관 내부를 응시했다. 이제 그녀는 숨어 지내는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인간 병긴이었다. 바깥에 김태수와 복수를 다짐하는 최민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박성철까지.
그들 모두 이지은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음을 알지 못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더욱 거세게 울렸다. 째깍, 째깍.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이지은의 마음속 시계는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1시간이라는 제한시간, 그리고 10분마다 사라질 생명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얘들아, 절대 소리 내지 말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해. 이건 게임이야. 누가 더 조용히 숨을 수 있나 보는 게임. 아이들은 그녀의 말에 겁먹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장 어린 아이들을 도서관의 가장 안쪽 책장 뒤 공간으로 조용히 안내했다. 그리고는 낡은 담요를 찾아 그들을 덮어주었다. 아이들의 불안한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다. 복지관은 넓고 복잡했다. 여러 개의 방과 긴 복도, 그리고 비상 계단이 있었다. 이지은은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건물 침투 훈련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은 매의 눈처럼 날카롭게 주변을 스캔했다. 깡패들의 배치, CCTV 위치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인질들의 대략적인 위치, 그리고 비상 탈출 경로,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구성되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전원실을 목표로 삼았다. 복지관의 전기를 끊어 혼란을 야기하고 어둠 속에서 자신의 움직임을 숨기려는 계산이었다. 그녀는 도서관 문을 조용히 열고 복도로 나섰다. 복도 끝에는 권총을 든 깡패 한 명이 서성이고 있었다. 이지은은 그림자처럼 벽에 바싹 붙어 움직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워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깡패가 방심한 틈을 타 이지은은 순식간에 튀어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 깡패는 반응할 새도 없었다. 이지은은 그의 목덜미를 잡고 강하게 끌어당겨 벽에 부딪히게 했다. 커헉. 깡패는 짧은 비명과 함께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지은은 그의 권총을 회수하고 그를 구석진 곳으로 끌어숨겼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권총을 분해하여 부품들을 주변에 흩뿌렸다. 깡패가 깨어나도 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전원실로 가는 길은 확보되었다. 그녀는 전원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또 다른 깡패가 앉아 무정이를 만지고 있었다. 이지은은 그의 등 뒤로 다가가 그의 목을 순식간에 팔로 감았다. 질식기술. 깡패는 발버둥 쳤지만 이지은의 팔은 강철 같았다. 깡패의 몸이 축 늘어지자 이지은은 그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주저없이 전원 차단기를 내렸다. 쉬이이잉 하는 소리와 함께 복지관 전체가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다. 인질들의 비명과 깡패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야, 전기가 왜 끊겼어? 이봐, 무슨 일이야? 최민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짜증스럽게 울렸다. 젠장 이지은, 내년 짓이냐? 이지은은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어둠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707에서 수없이 훈련했던 야간 침투 및 제압 훈련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은 어둠에 빠르게 적응했고 귀는 미세한 소리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을 이용해 깡패들을 하나씩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유령처럼 소리 없었다. 깡패 하나가 손전등을 켜고 복도를 비추는 순간 그녀는 그의 뒤로 다가가 손전등을 뺏고 그의 머리를 벽에 박아 기절시켰다. 또 다른 깡패가 어둠 속에서 총을 난사하는 순간 이지은은 총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가
그를 제압하고 총을 빼앗았다. 그녀는 총을 사용하는 대신 맨손 격투 기술과 주변 사물을 이용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깡패들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몇 명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마치 어둠 자체가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는 듯했다. 젠장 이지은, 인연 어딨는 거야. 최민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부하들을 향해 무의미한 총격을 가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었다. 이지은은 마침내 최민호가 있는 곳까지 도달했다. 그는 가장 많은 인질들을 한데 모아두고 그들을 방패 삼아 총을 들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아직 3명의 깡패가 남아있었다. 이지은은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관찰했다. 최민호는 공포에 질린 인질들에게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고 있었다. 그때 외부에서 김태수 경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최민호 안에 있는 이지은 경사님과 인질들을 당장 풀어줘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최민호는 비웃었다. 웃기고 있네. 김태수 내년들이 들어오는 순간 여기 있는 인질들은 모두 죽는다. 10분 지났군. 이제 인질 1명을 죽여주마. 그는 인질들 중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노인은 겁에 질려 몸을 떨었다. 이지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과거의 실패가 그녀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그 노인이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지은은 벽 뒤에서 튀어나왔다. 그녀의 움직임은 섬광처럼 빠르고 맹렬했다. 최민호는 그녀를 발견하고 총구를 돌리려 했지만 이지은의 속도는 총구의 방향 전환보다 훨씬 빨랐다. 그녀는 몸을 날려 최민호에게 부딪혔다. 최민호는 비틀거리며 총을 놓쳤고 총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최민호의 부하 3명이 동시에 이지은에게 달려들었다. 이지은은 1명의 주먹을 피하고 그의 팔을 잡고 돌려 인질들로부터 멀리 던져버렸다. 다른 1명은 칼을 휘둘렀고 이지은은 몸을 숙여 피한 뒤 그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다. 마지막 1명은 등에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이지은은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몸을 돌려 그의 총을 빼앗은 후 총 개머리판으로 그의 턱을 강타했다. 깡패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이제 최민호와 이지은 단 둘만 남았다. 최민호는 바닥에 떨어진 총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지은은 그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여 총을 발로 밟아 제압했다. 이지은 이개 같은 년, 최민호는 광기에 휩싸여 육탄전을 시도했다. 그는 무작정 이지은에게 주먹을 날렸다. 이지은은 그의 서툰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방역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갈고 닦은 극한의 기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최민호의 팔을 잡고 비틀어 관절을 꺾으려 했다. 최민호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이지은의 손을 뿌리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그의 주머니에 있던 작은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지은은 칼날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최민호는 그 칼을 향해 몸을 던졌다.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이지은의 뇌리에는 과거 작전의 악몽이 다시 스쳐 지나갔다. 동료가 칼에 맞아 쓰러지던 그 순간, 그녀는 그 순간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최민호에게 몸을 날렸다. 최민호가 칼을 잡으려는 순간 이지은은 자신의 오른손을 뻗어 칼날이 아닌 최민호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동시에 그녀는 발로 최민호의 무릎 뒤쪽을 걷어찼다. 최민호는 균형을 잃고 쓰러지려 했다. 그리고 이지은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녀는 최민호의 팔을 잡고 한 바퀴 돌려
그의 상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최민호는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등부터 바닥에 세게 내리꽂혔다. 크억 최민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피 섞인 침이 튀어나왔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이지은은 그의 손에서 칼을 빼앗고 그의 양손을 뒤로 꺾어 미리 준비해둔 끈으로 단단히 묶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때였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복지관의 유리창이 깨지며 경찰 특공대원들이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방패와 총으로 무장한 채 신속하게 건물을 장악했다. 김태수 경감은 선두에서 들어오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어붙었다. 복지관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특공대원들의 전술 라이트가 비추는 곳곳에는 최민호를 비롯한 모든 깡패들이 쓰러져 있거나 제압당한 채 묶여 있었다. 그들의 몸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지만 모두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며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적 속에서 이지은은 인질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최민호에게서 빼앗은 칼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단호했다. 김태수 경감은 눈을 비볐다. 그는 이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수십 명의 무장한 깡패들을 그것도 홀로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모두 제압하다니. 그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일이었다. 그의 눈빛은 경악에서 경외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이지은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인질들은 처음에는 겁에 질려 숨죽이고 있었지만 깡패들이 모두 제압당한 것을 확인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지은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물들었다. 한 어린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이지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선생님, 최고예요. 노인들은 이지은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장례식장에서 이지은을 비웃었던 몇몇 사람들도 현장에 도착한 김태수 경감 뒤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조롱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단순한 여경이 아니었다. 진정한 영웅이었다. 김태수는 이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은 씨,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은 정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함께 그녀의 고통스러웠을 과거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연민의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가 홀로 감당했을 압박감과 위험을 상상하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지은은 그저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녀의 손목에 있던 흉터가 희미한 어둠 속에서도 마치 별처럼 빛나는 듯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녀는 해냈다.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모두를 구해냈다. 복지관 안의 모든 인질들은 이지은의 승리가 단순한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무엇보다 값진 사회적 인정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웅을 찾은 듯 그녀를 바라봤다. 최민호와 그의 일당은 응급처치 후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들은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관절이 탈골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이지은의 공격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도록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었다. 최민호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이를 갈며 이지은에게 복수하겠다고 소리쳤지만 그의 광기는 이미 힘을 잃은 패자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했다. 그는 인질극,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그리고 협박 등 수많은 죄목으로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조직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뿌리째 흔들렸고 곧 다른 경쟁 조직들에게 흡수될 위기에 처했다. 최민호는 자신이 그렇게 경멸했던 계집애 한 명에 의해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다. 한편 박성철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후 은밀하게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최민호 조직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결정적인 정보를 김태수 경감에게 익명으로 제보했다. 이 정보에는 최민호 조직의 마약 거래 경로, 불법 도박장 운영 위치, 그리고 비자금 조성 내역 등이 담겨 있었다. 박성철은 이지은의 강함을 눈으로 확인한 후 그녀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로 결심했다. 대신 그는 그녀의 존재를 이용하여 경쟁 조직을 제거하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훨씬 더 교활한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이지은은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오른팔에는 최민호의 칼날을 막아 생긴 깊지 않은 상처가 붕대로 감겨 있었다.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 작은 상처에서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통증을 느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태수 경감이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이지은 경사님. 김태수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덕분에 많이 회복했습니다. 김태수는 꽃다발을 건네며 멋쩍게 웃었다.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무고한 시민들이 모두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민호 일당도 완전히 검거되었고요. 이지은은 꽃다발을 받아들고 향기를 맡았다. 라일락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김태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경사님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당신의 능력을 알지 못했으니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이셨더군요. 이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에게 아픈 기억이었다. 왜 숨기셨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감추고 살았습니까? 김태수의 목소리에는 궁금증과 함께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이지은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숨긴 게 아닙니다. 그저 잊고 싶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 판단 착오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었고 무고한 인질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김태수는 그녀의 고백에 숙연해졌다. 그는 그녀의 손목에 있는 붕대를 바라봤다. 그 흉터가 단순한 물리적 상처가 아님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이번 일로 당신은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갇힌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이지은 경사님,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더 큰 가치를 위해 자신을 던졌습니다. 김태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왔다. 이지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녀의 얼굴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진정한 해방감이 담긴 미소였다. 어쩌면 이게 제가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을 좋은 일에 쓰는 것,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당신에게 특별 승진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특수대응팀을 창설할 계획입니다. 이지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김태수를 바라봤다.
이 팀은 고도의 위험 상황, 특히 인질극이나 대규모 범죄 조직 소탕 작전에 특화된 정예팀이 될 겁니다. 당신의 경험과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정원을 줄 겁니다. 팀원 선발부터 훈련 방식까지 모두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지은에게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가 주는 고통 대신 그 상처를 통해 얻은 지혜와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다. 이지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맑게 갠 하늘 아래 도시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렸던 무언가가 서서히 해방되는 것을 느꼈다. 하겠습니다. 이지은은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팀을 이끌고 대한민국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김태수는 그녀의 결단에 환하게 웃었다. 훌륭합니다. 이지은 경사님. 아니, 이제는 이지은 경위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그들은 잠시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이지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뚜렷한 목적의식과 굳건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이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1년 후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대테러 종합훈련장. 이지은은 햇볕 아래 선글라스를 낀 채 새로 창설된 특수대응팀 섀도우, 샤도워치의 팀원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으로서 그녀가 직접 선발하고 훈련시킨 정예 요원들이었다. 팀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각자의 특기를 살린 채 실전과 같은 모의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섀도우 팀은 이미 몇 차례의 위험천만한 대테러 작전과 조직범죄 소탕 작전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며 대한민국 경찰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이지은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굳건한 자신감과 따뜻한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여전히 과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온화해졌다. 그녀는 훈련 중인 한 젊은 여성 요원의 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해 다가갔다. 그 요원은 이지은처럼 작고 여린 체구였지만 눈빛에는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호흡은 더 깊게, 몸의 중심을 낮춰야 해. 그리고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해. 이지은은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하게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경험이 동시에 느껴졌다. 젊은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지시를 따랐다. 이지은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잘하고 있어. 너는 충분히 강해질 수 있어. 너 자신을 믿어.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투영하듯 약해 보이는 이들에게 특히 더 신경을 썼다. 오후 늦게 훈련을 마친 이지은은 차를 몰고 복지관으로 향했다. 그곳은 1년 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장소였다. 이제 복지관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다. 최민호 일당이 파괴했던 부분은 물론 낡았던 시설들까지 모두 교체되었다. 그녀의 제안으로 경찰청과 여러 기업들이 후원하여 복지관은 더욱 현대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특히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복지관 앞마당에는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이지은은 차에서 내려 익숙한 발걸음으로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 안에는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 중에는 1년 전 인질로 잡혔던 어린 남매도 보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겁에 질려 있지 않았다. 활기찬 모습으로 그림책을 읽고 있었다. 이지은은 그들 옆에 조용히 앉아 책장을 넘겨주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존재를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안겼다. 이지은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들의 작은 온기가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이야기는 아이들의 귀에 쏙쏙 박혔다. 이야기가 끝난 후 아이들은 그녀에게 자신들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대부분 영웅에 대한 그림이었다. 망토를 두른 영웅, 괴물을 물리치는 영웅, 그리고 그 영웅의 얼굴은 어딘가 이지은과 닮아 있었다. 이지은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 선생님, 고마워요. 한 아이가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서 책도 읽고 안전하게 놀 수 있게 됐어요. 이지은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너희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선생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그녀는 아이들을 보며 문득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확인했다. 1년 전 그 흉터는 그녀의 아픈 과거와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자신이 극복해낸 고통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준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준 훈장과 같았다. 석양이 지는 저녁, 이지은은 홀로 복지관 옥상에 올라섰다. 붉은 노을이 도시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며 도시의 밤을 밝혔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1년 전 그녀가 보았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이전에는 그저 혼란스럽고 복잡하게만 보였던 도시가 이제는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넘치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걸어갈 팀원들이 있었으며 그녀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시민들이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그림자를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지은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깊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어둠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과거의 실수를 통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얻은 강인함으로 그 모든 어둠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로운 봄은 언제나 찾아온다. 이지은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녀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새로운 시작 치유, 그리고 무한한 성장을 의미했다. 그녀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불빛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실루엣은 어둠 속에서도 당당하고 우뚝 솟아 있었다. 그녀는 경찰관이자 707 특전사 출신의 인간 병기이자 그리고 약한 자들을 위한 영웅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을 마주할 것이고 그 속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녀의 뒤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희망찬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지은 경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활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녀의 다음 도전을 함께하고 싶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지은 경위가 다음에 어떤 사건을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의 멋진 아이디어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지은 경위의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